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27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자, 특례라는 게 외국인 등이라고 하면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 다 해당됩니다. 외국 법인 전부 해당되죠. 취득 특례라는 것은 특례, 특별히 예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둔다는 것은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 자, 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4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럼 이런 곳들은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네, 땅값은 비싸지 않겠죠. 이런 곳에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땅값은 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땅들을 외국인들이 다 사가면 안 되겠죠? 이를테면 독도, 울릉도,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물론 독도는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어쨌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외국인의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만약 15일 안에 허가를 못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인데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근데 2017년에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토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이니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단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매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또 계약 이외의 원인이고요. 상속,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니까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내는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 다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보유 신고인데 계속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외국인 아닙니다. 근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시민권이 있죠. 그래서 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교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제1교포, 즉 일본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본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죠. 외국인이 아니고 일본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계속 보유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33회 때 출제된 문제. 옳은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은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고 틀린 것은 하면 X를 해놓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1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유효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허가는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신고는 신고 안 해도 효력은 있고 단지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군문자야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데는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된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허가받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 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된다. 이게 조금 표현 자체가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군문자야에서는 외국인은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문화재보호구역이 외국인으로서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하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만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한 번 받고 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한 번 받고 둘 다 받아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요. 둘 다 받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똑같은 물건 가지고 두 번씩이나 허가 받으러 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받는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도 되고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둘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으면 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할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즉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인의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허가받는 게 아니라 보유 신고해야 되고요.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외국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시민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화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15일입니다. 15일. 외국인 특례도 15일이고 우리나라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